같은 구역, 같은 평형인데도 감정가가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뭐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제대로 알고 고르면 투자 수익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치따상입니다. 자, 우리가 시드를 어느 정도 모아서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 하실 때 정말 고민되는 게 많으실 거예요. 이게 좋은 물건인지 아니면 가격이 적정한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자, 같은 구역이라도 어떤 물건은 감정가가 잘 나오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있어요. 오늘은 감정가 잘 받는 물건 고를 때 어떤 기준이 세워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재개발 구역 내에서는요, 초기 단계에 많이 거래되는 게 다세대 빌라입니다.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목돈이 아주 장기간 묶여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서 거주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반에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다세대 빌라 거래가 될 때 같은 구역, 같은 평형인데도 감정가가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뭐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제대로 알고 고르면 투자 수익이 달라집니다.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매물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 접도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건물과 바로 접하고 있는 도로가 얼마나 넓은지가 중요해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보다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접하고 있는 건물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차량도 뭐 일방통행이냐, 양방향이냐, 옆에 주차를 하고도 또 차량이 다닐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커너 자리로 건물의 이면이 노출되고 이제 도로에 접하고 있다면 더욱더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지 지분입니다. 대지 지분이 넓은 빌라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신축 건물은 건물 가치나 그 건축비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오래된 구축은 건물 가치가 거의 없고 대지 위주로 평가가 됩니다. 재개발 구역은 점점 이제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단독주택이 다세대 빌라보다 간평가가 높게 나오는 이유도 바로 대지 지분 때문입니다. 자, 그건 알겠는데 그럼 같은 빌라끼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간혹 보시면 그 필로티나 1층에 주차 대수가 많고 이제 담장 내 공지가 넓은 곳들 있잖아요. 건물만 딱 있는 그 빌라보다는 대지 면적이 조금 더 넓은 곳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같은 대지 면적이라면 5층보다는 3층 빌라가 대지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네, 같은 대지 면적이라면 아까 5층보다 3층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지 지분이 뭐 한 평에서 두 평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대지 지분이 큰 빌라가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입지입니다. 입지. 부동산의 가치는 언제나 입지에 수렴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데, 자, 요거는 내가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세입자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선택하기 쉬우실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 전월세 집을 구해야 되는 세입자가 돼서 어떤 집을 선택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시면 뭐 버스 정류장, 지하철과 인접한 곳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주변에 대형 상권과 좀 접근성이 좋을수록 간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실제로 거주 인프라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선호할 만한 요소가 많을수록 좋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있는 곳보다는 평지나 완경사가 더 유리하고요. 재개발은 어쨌든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서 진행이 되더라도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동안 전월세를 받으신다면 이거 수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특히 간평이 나오기 이전이면 아직 사업 단계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 철거까지 전세 보증금을 내 투자금으로 아낄 수 있으면 정말 좋죠. 무조건 신축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이런 입지 특성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서금사 A 구역이 사실 1, 2단지와 3단지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로 보시면 여기 지하철 온천장역과 인접하고 평지인 1단지에 위치해 있는 21평 빌라는 간평가가 한 2억 6천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3단지에 있는 20평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세대수도 더 많고 아파트인데 간평가가 약 1억 8천 정도 나왔습니다. 층수도 거의 비슷했고요. 다른 요소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 경사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가격도 한번 찾아보세요. 공주가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정부가 정한 공식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는 이 공동주택을 이 정도 가격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세금이라든지 복지 혜택 등의 기준으로 삼는 시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감정평가사들도 이 가격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공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 간평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받겠다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빌라 A와 B가 있는데 입지, 도로, 아니면 대지 지분에 따라서 공주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5평 빌라인데 A는 앞이 트여 있고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10평. 반면에 B는요, 골목길 안에 위치해 있고 대지 지분이 9평이라면 당연히 A의 간평가가 더 높게 나옵니다. 두 매물의 프리미엄이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했을 때 감정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A를 선택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누가 봐도 간평이 잘 나올 만한 매물이라면 매매가도 더 높아서 투자 수익률은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받은 감정가가 높을수록 분양가 대비 투자의 지분이 더 커지겠죠. 따라서 같은 평형을 받았을 때 분담금이 적어지거나 혹시나 내가 이거를 현금 청산을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게 되겠죠. 투자금이 비슷할 경우에. 그리고 매매가는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시세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시 이후에 통보되는 이 감정가는요. 확정 금액입니다. 이거는 입주할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할 때 내가 1,000만 원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감정가를 1,500만 원 더 높게 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비슷한 가격이라면 매매가보다는 감정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공주가는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사이트에서 직원으로 검색하실 수 있고요. 매물 분석을 할 때 저희도 항상 공주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디스코 사이트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주변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하고 연도별로 공주가,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대지 지분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고요. 앞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시면 꼭 체크해 보세요. 앞에 어떤 도로를 접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층짜리 다세대인지, 그리고 대지 지분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공주가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점점 더 눈이 트이실 겁니다. 자, 재개발 투자는 내가 가진 예산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감정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별력의 문제인데요. 시장에서는 매매가는 적당하지만
감정가가 잘 나오는 매물, 그리고 매매가는 높은데 감정가가 별로인 매물, 이런 매물들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보는 눈을 키우셔야겠죠. 감정가 잘 나올 만한 물건, 그리고 구역대별로, 금액대별로 저희가 다 선별해 두었으니까요. 부산에서 재개발 투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로 연락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